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사과 그러면은 우리 사과 먹어보지 않은 사람 아마 없겠죠. 사과는 시장에서 많이 파니까 다들 아삭아삭한 사과를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럼 능금 먹어본 사람 있습니까? 능금 먹어본 사람 많을 겁니다. 이 능금을 먹어본 사람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능금 먹어보지 못했죠. 능금 못 먹어봤지만은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능금을 모두 다 먹어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능금은 이 기록을 보면은 서울의 자문 밖에 많이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능금은 서울의 북쪽에, 그러니까 제가 서울 서대문구에 살고 있는데 서대문구의 홍은동, 홍제동 이쪽에 능금이 많이 재배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재배되고 있었고 실제로 우리 아파트 위쪽에 몇십 년 전에는 능금나무가 실제로 가정집에 능금나무를 심어서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능금이 달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집이 불도저로 밀어지고 집이 있던 곳에 능금나무도 같이 밀어지면서 그것이 공원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능금이 사라져버린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능금나무는 지금 거의 멸종 위기에 왔다는 겁니다. 거의 멸종됐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능금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지만은 우리 기록에도 남아있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능금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래서 능금하고 사과가 어떻게 다른지 사진으로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거와 이 능금과 사과와 아주 비슷한 꽃사과 나무는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능금나무를 보기 전에 먼저 사과부터 보겠습니다. 사과는 우리 주변에서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사과를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과를 먼저 설명을 하면 능금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과를 먼저 보겠습니다. 사과를 보면 제가 여기 사진에 화살표를 집어넣어 놨는데 이렇게 화살표를 집어넣은 요 부분이 바로 여기서 보면 요 부분이 움푹 들어갔죠. 배꼽이 들어가는 것처럼 움푹 들어가서 오목해졌습니다. 오목하게 움푹 들어간다 하는 것이 사과나무입니다. 사과인데 거기에 비해서 능금은 그 부분이 움푹 들어가지를 않고 이렇게 도드라져 있죠. 도드라져서 약간 튀어나오는 이러한 형태를 하고 있는데 이 사진을 보면 여기에서 이 열매의 끝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온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튀어나오면서 여기에 혹처럼 부푼 요 동그란 혹처럼 사마귀처럼 생긴 이러한 것이 혹처럼 부풀어 있는 것이 달려 있는 것이 능금입니다. 능금인데 요게 요거 혹처럼 생긴 위쪽에 이렇게 달려 있는 것은 바로 요거죠. 요거가 나중에 열매가 다 익었을 때도 그냥 달려 있게 되는데 요것이 바로 꽃이 피어 있을 때 꽃의 요 아래쪽에 있는 요 꽃받침입니다. 꽃받침 조각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요걸 설명을 해. 요쪽으로 보는 게 낫겠네요. 여기를 보면은 여기 수술이 있고 꽃받침이 이렇게 5개가 있는데 꽃받침의 아래쪽에 요 부분이 나중에 점점 크게 돼서 꽃이 다 떨어진 다음에는 요 아래쪽 부분이 점점 더 크게 자라게 되죠. 자라게 돼서 점차 이렇게 열매로 익어가게 된다. 그래서 그 꽃받침 조각이 끝까지 남아있게 되는 이러한 꽃받침 조각을 우리들은 영구 꽃받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다 익었을 때까지 영구히 남아있는 꽃받침이다. 이렇게 영구히 남아있는 꽃받침이다 해서 우리말로 영구 꽃받침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숙존악이라고 합니다. 숙존악이 끝까지 남아있는 것이 바로 이 사과 종류들의 열매인데 이 열매는 우리가
배 모양 열매라고 하죠. 이렇게 우리말로 배 모양 열매라고 하고 한자로는 이과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이자는 백꽃 이자입니다. 이화여대 할 때 그 이자인데 백꽃의 열매다 그런 뜻이죠. 이과는 백꽃을 가진 열매인데 이 배 모양 열매는 익게 되면은 배처럼 배의 열매 껍질이 얇은 것처럼 사과도 열매 껍질이 얇은 열매 껍질이 있고 열매 껍질 속에는 달콤한 과즙이 많이 들어있는 액즙이 많이 나오는 달콤한 액즙이 나오는 열매살이 있고 열매살 속에는 씨앗이 들어있는데 씨앗이 까만 씨앗이 한 5개 정도,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들어있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배 모양 열매입니다. 그래서 배 모양 열매는 꽃이 피었을 때 보면 여기 속에 여기 수술대가 있고 수술대 아래 요 속에 보면 여기 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수술을 다 제거를 하고 암술을 보기 위해서 요 수술을 다 떼어낸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에 보면 암술대가 이렇게 5개가 보이죠. 5개의 초록색의 암술대가 나중에 점차 자라서 나중에는 요것들이 씨앗을 맺게 된다. 그래서 암술대의 숫자만큼 씨앗이 맺힌다 해서 요 열매 속에는 씨앗이 5개가 있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 능금의 가장 큰 특징은 사과보다 크기가 작다 하는 것이죠. 사과의 열매 지름이 8cm에서 10cm 정도 되는 데 비해서 능금은 4에서 5cm니까 크기가 사과 크기의 반밖에 안 된다. 그래서 사과의 크기는 8에서 10cm로 사과는 커다란 데 비해서 요 반도 안 되는 작은 크기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능금이다 그런 뜻이죠. 능금은 사과 크기의 반도 안 되는 그런 작은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이 능금이죠. 거기에 비해서 이 꽃사과 칼라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꽃사과 칼라웨이는 우리가 요즘 우리 주변에 공원에 가면은 이것을 아주 많이 심어놨습니다. 아주 많이 심어놨는데 요 공원에 가면 많이 심어놓은 이 꽃사과 칼라웨이를 이 공원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꽃사과 칼라웨이라고 명찰을 붙이지 않고 이것을 능금이라고 잘못 붙여놨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사진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사진을 들고 나왔는데 이 열매 모양을 보면은 열매가 이렇게 약간 끝부분이 약간 뾰족한 듯한 이러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 열매에서 이 칼라웨이의 열매에서 보면 이 끝에 영구 꽃받침이 끝까지 남아있죠. 그래서 열매는 영구 꽃받침이 끝까지 남아있는 이러한 끝까지 남아있는 것은 사과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꽃사과도 사과의 종류이기 때문에 영구 꽃받침이 끝까지 남아있고 여기 아랫부분 열매 아래쪽 이 부분이 사과에서는 배꼽이 들어가는 것처럼 움푹 들어가서 오므라져서 움푹 들어가는 데 반해서 요 꽃사과 칼라웨이는 이렇게 요 부분이 약간 돌출해서 튀어나온다. 이렇게 튀어나온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여기에 혹처럼 보이는 이러한 것들이 있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보고서 사람들은 공원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 모습만 보고서 이것은 능금이다 하고서 팻말을 붙여놓는데 능금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능금이 아닌 이유는 이 열매의 크기는 지름이 25mm에서 38mm 정도 됩니다. 조금 전에 능금이 4cm에서 5cm 정도 된다고 했죠. 다시 보겠습니다. 능금은 지름이 4cm에서 5cm 정도 되는 게 능금이라고 했죠. 사과는 그 2배가 되는데 8에서 10cm로 사과는 크고 능금은 그 크기의 반 정도 되는 4cm에서 5cm인 것이 능금이죠. 거기에 비해서 칼라웨이는 이건 외국에서 도입된 품종인데 이것은 열매는 지름이 25mm에서 38mm 그러니까 4cm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능금의 또 반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사과는
사과는 지름이 5에서 10cm니까 사과 크기의 반 정도 되는 것이 능금이고, 능금 크기의 또 반 정도 되는 것이 바로 꽃사과 칼라웨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의 토종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눈치를 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공원 관리하시는 분들이 꽃사과 칼라웨이라는 명찰을 붙여놓지 않고 능금이라고 붙여놔서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나무가 바로 꽃사과 칼라웨이입니다. 또 여기에 비해서 꽃사과 나무, 칼라웨이를 뺀 꽃사과 나무, 꽃사과 나무는 보면은 열매 크기가 더 작아집니다. 더 작아져서 요 열매 크기를 보면은 여기에 지름이, 열매 크기 지름이 1cm에서 2cm. 그러니까 요 꽃사과 나무는 열매가 제일 작은데 1에서 2cm니까 아주 작죠. 작은 열매를 맺는 것이 꽃사과 나무이고, 꽃사과 나무 크기의 2배 정도 되는 것이, 꽃사과의 열매의 2배 정도 되는 것이 꽃사과 나무 칼라웨이의 열매는 꽃사과의 2배 정도로 크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꽃사과 칼라웨이의 또 2배 정도 되는 것이 능금이고, 이렇게 열매 크기가 2배 정도로 또 커지면은 능금이고, 이 크기에 또 2배 정도 크면은 우리가 시장에서 사 먹는 사과다. 이렇게 아주 쉽게 구별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 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 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